중학교 3학년 때였어. 체육대회 계주에서 내가 앵커로 뛰었고 우리 반이 2등을 했어. 나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뛰었거든. 근데 숨도 나 못 고르고 있는데 짝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치고는 진짜 잘 뛰었다? 잠깐만, 너 치고는이 무슨 말이야? 나는 2등이라고 기뻐하다가 갑자기 멈칫했어. 뭔가 칭찬을 받은 것 같은데 동시에 어딘가 긁힌 것 같은 이 이상한 기분. 마치 누가 내 등을 살살 두드려주다가 손톱으로 살짝 긁고 간 느낌. 그래서 나는 그냥 고마워 하고 어색하게 웃었는데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도는 거야. 너 치고는, 너 치고는, 너 치고는. 이게 뭔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 그냥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왜 나쁜지는 모르겠고, 근데 화내기엔 상대가 칭찬을 해준 것 같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혼자 속으로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 설득도 해봤어. 근데 이건 그게 안 되는 말이었거든. 이 감각, 심리학에선 제대로 이름이 붙어 있어. 바로 백핸드 칭찬이야. 테니스에서 백핸드 스윙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뒤로 치는 동작이잖아. 그것처럼 앞에선 칭찬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슬쩍 까는 말투야. 구조는 단순해. 칭찬해. 하지만 그런데 치고는 이런 말을 붙이면 칭찬이 아무리 진심처럼 들려도 뒤에 조건이 붙는 순간 그 칭찬은 전혀 다른 의미가 돼. 그 조건 하나가 이 사람은 원래 이 정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아버리거든. 마치 이런 거야. 마시멜로 하나를 줬는데 그 마시멜로 안에 고추씨가 들어있는 거. 겉은 달아. 분명히 달아. 근데 씹다 보면 어딘가 이상하게 맵고 나중엔 단맛보다 매운맛만 기억에 남는 거야. 우리 뇌는 위협 감지에 엄청 민감하게 설계돼 있어. 사회적 위협. 그러니까 내가 낮게 평가받는다는 신호를 감지하면 뇌의 편도체가 바로 경고를 때려. 이게 물리적 위협이랑 거의 같은 반응이야. 그래서 백핸드 칭찬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불쾌하고 방어하고 싶고 뭔가 반박하고 싶은데 명확한 공격 지점이 없어서 더 답답한 거거든. 사회심리학자 줄리 엑슬라인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백핸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직접 비난을 받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존감이 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 직접 공격은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는 인지가 명확하지만 백핸드 칭찬은 근데 나를 칭찬한 것 아닌가? 라는 인지 불협화음이 생겨서 결국 그 혼란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전환되는 거야. 정리해줄게. 백핸드 칭찬은 칭찬처럼 포장된 공격이야. 뒤에 조건이 붙는 순간 그 칭찬은 상대의 원래 낮은 기대치를 드러내는 고백이 되는 거야. 나 처음엔 너 치고는 잘했네? 이런 직접적인 것만 백핸드 칭찬인 줄 알았어. 근데 심리학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더라고. 유형별로 정리해볼게. 야, 너 살 좀 빠지면 진짜 예쁘겠다. 이 말의 구조를 해체하면 이렇게 돼. 지금 너는 예쁘지 않다. 플러스 근데 살 빠지면 예쁠 수 있다. 미래 조건에 칭찬을 걸어둔 거잖아. 이건 현재의 나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칭찬하는 척하는 이중 구조야. 이런 말 들으면 나는 뭘 느껴야 하는 거야? 고마워? 아니면 지금 뚱뚱하다는 거야? 둘 다인 것 같아서 더 혼란스럽다고. 한 번은 친척 어른이 나한테 너 공부 더 열심히 하면 정말 괜찮은 애가 되겠어 라고 했어. 그 말 듣고 난 순간 얼어붙었잖아. 지금은 괜찮지 않다는 거야? 지금의 나는 뭔데? 하고. 집에 가는 내내 표정이 이상했다는 걸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어. 이거 나만 이런 반응 나온 거 아니지? 너 이거 할 줄 알아? 진짜? 잘하네. 이 유형은 칭찬 앞에 놀람을 붙이는 거야. 표면적으로 칭찬이야. 근데 진짜 메시지는 원래는 못할 줄 알았는데 야. 기대치 자체가 낮았다는 걸 고백하는 셈인데 이걸 칭찬인 척 포장하는 거지. 상대가 내게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뭔지 그대로 드러나는 유형이야. 직장에서도 많이 나와. 특히 신입이나 여성, 나이가 적은 사람 혹은 특정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오홍 씨가 이 정도 분석을 할 줄은 몰랐어요. 이 말 들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건지 무슨 말씀이세요 해야 하는 건지 뭘 해도 어색해져 버린다고. 너는 좀 달라. 보통 그쪽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 이건 특히 위험한 유형이야. 왜냐면 표면적으로 나를 높이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안에 그쪽 사람들 전체를 낮추는 편견이 숨어 있어. 여기서 나를 칭찬한 게 아니야. 내 소속 집단을 낮추면서 넌 예외적으로 괜찮은 케이스라고 분류한 거지.
나를 그 집단에서 떼어내서 칭찬받는 대상으로 만든 거야. 이게 왜 나쁘냐면 결국 이 칭찬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래, 보통 우리 쪽 사람들은 좀 그렇지 라는 편견에 동의하게 되어버리는 거거든. 칭찬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동시에 차별에 동의하는 행위가 되는 악랄한 구조야. 생각보다 잘 됐네. 그냥 해봤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건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거나 상대방의 노력을 운이나 우연으로 환원시키는 유형이야. 백핸드 칭찬은 유형이 다양해.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 반드시 칭찬받는 사람을 낮추는 전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백핸드 칭찬을 할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럼 이런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꼭 그런 건 아니야. 백핸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악의를 가진 건 아니거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말투 뒤에는 몇 가지 다른 심리 기제들이 작동해. 무의식적으로 우월감 표현. 심리학에서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어.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가 말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상대를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나보다는 낫다는 걸 내포시키는 방식으로. 내 주변에도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칭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항상 비교 문장이 들어가. 나는 진작에 했는데 너도 드디어 했구나. 이 정도면 꽤 빠른 편이야. 다른 사람들 보면 훨씬 더 못하던걸. 이게 패턴이 되면 그 사람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이 자만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너무 치켜 세우면 나중에 실망할 때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 특히 한국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인데 과한 칭찬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생각과 현실적인 피드백을 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섞여서 나오는 거야. 부모님이 자식한테 잘했어. 근데 더 잘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것도 이 맥락이야. 진심으로 격려하려는 의도인데 결과적으로 아이는 나의 최선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받는 거지. 의도와 수신이 다른 거지.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거야. 역설적이라게도 백핸드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경우가 많아. 상대가 잘하면 칭찬해야 하는데 그냥 칭찬하기엔 뭔가 자신이 위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위에 상대를 두지 않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야. 나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런 적 있어. 친구가 시험을 엄청 잘 봤을 때 야, 너 그 과목은 원래 센스 있잖아. 잘 받겠다. 라고 했거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말 안에는 너의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거니까 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걸 쓴 이유는 내가 그 친구보다 점수가 낮았거든. 인정하기 싫지만 나도 그걸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에선 직접적인 칭찬 자체를 어색하게 느끼기도 해. 그래서 칭찬할 때 무조건 뭔가를 깎아서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야. 너무 치켜 세우면 교만해진다는 문화적 학습이 반영된 거지. 이건 개인의 나쁜 의도가 아니라 사회화된 언어 습관에 가까워. 근데 의도가 나쁘지 않다고 해서 그 말이 무해한 건 아니야. 총을 쏜 게 일부러였든 실수였든 총알이 박히면 아픈 건 똑같은 것처럼. 의도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말의 영향력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정리하자면 백핸드 칭찬을 하는 사람이 항상 악의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의도 무관하게 그 말은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조각내는 거야. 백핸드 칭찬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마는 거야. 뭐야? 왜 기분 나쁘지? 칭찬해줬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워. 근데 그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야. 앞서 말했듯이 우리 뇌는 사회적 위협을 매우 정밀하게 감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그 감각이 발동됐다는 건 실제로 뭔가 있었다는 신호야. 심리학자 에런 백의 인지치료 개념을 빌리면 내 감정 반응은 허수아비가 아니야. 감정은 항상 어떤 인지적 평가를 기반으로 발생해. 뭔가 나를 낮추는 말이 있었다라는 무의식적 분석이 먼저 있고 그게 불쾌감으로 표현된 거야. 그러니까 네 감정이 맞아. 진짜야. 상대에게 바로 반응하고 싶을 때 공격적이지 않게 그 말을 되돌려주는 방법이 있어. 너 치고는 잘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원래 내가 못하는 편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자기가 한 말을 다시 들여다보게 돼. 대부분의 경우 백핸드 칭찬은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명확화를 요청하면 상대도 아,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 물론 이게 어려울 수 있어. 특히 상대가 윗사람이거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럴 땐 그냥 내가 받은 감정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 왠지 모르게 찝찝했어.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건 좀 더 자기 보호적인 전략이야. 백핸드 칭찬에서 조건 부분을 날려버리고 앞에 칭찬만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야. 너 치고는 잘했어를 들으면 나 잘했지 라고 속으로 정리하는 거야. 뒤에 조건은 상대방의 말이고 상대방의 인식이지 그게 나의 실제 능력을 정의하지는 않아. 이게 처음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연습하다 보면 진짜로 백핸드 칭찬에 덜 상처받게 돼. 왜냐면 그 조건 부분을 내 자존감의 기준으로 쓰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 타인의 평가 기준을 내 안으로 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나 스스로가 이 말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칭찬을 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멈추는 거야. 내가 하려는 말에 그런데, 하지만, 치고는 생각보다가 들어가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거야.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다면 조건 없이 칭찬하는 게 가능해. 야, 잘했다. 진짜 이 부분 좋았어. 노력이 보였어. 이런 말들은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도 충분히 진심이 전달돼. 오히려 더 강하게 전달돼. 그리고 칭찬 안에 피드백을 넣고 싶다면 그건 칭찬 이후에 따로 해야 해. 이 발표 정말 잘했어. 근데 다음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칭찬과 피드백은 섞지 않는 거야. 섞이는 순간 피드백이 칭찬을 잡아먹어버리거든. 마지막으로 칭찬 뒤에 붙는 하지만이나 그런데는 그 칭찬을 도구로 만든다. 이걸 기억하면서 나는 앞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해. 하나는 누군가 나에게 백핸드 칭찬을 할 때 그 찝찝한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 내 감각은 틀리지 않았고 그 불쾌함엔 이유가 있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할 때 그 칭찬이 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칭찬에 조건을 달지 않는 것. 그냥 그 사람이 잘했으면 그냥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결국 말이라는 게 습관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한번 의식하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 아마도. 진짜 칭찬은 조건이 없어. 조건이 붙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칭찬이 아닌 거야.